박수영이 원태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원태인 선수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빠른 볼 투수가 아닌 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파이어볼러가 아니기 때문에 볼러가 아니면 그 생존법을 찾아야 되는데 박세웅 선수는 그걸 아직 못하고 강만 하잖아요. 박세웅 선수도 최고 구속이 151 정도밖에 150 정도입니다. 정도인데 그게 아주 가끔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빠른 볼 투수가 아니에요. 근데 원태인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볼이 주무기일 수 없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심을 연마를 했고 체인지업을 연마를 해가지고 이제 기교파 투수에 가깝게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김준욱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객관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을 던진다고 빠른 볼이 아니라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150이 빠른 볼이 아니잖아요, 시대 자체가. 150이면은 그러니까 150을 경기 내내 던지는 건 모르니까 전력 투구 해가지고 150 깔짝 나온다? 이거는 빠른 볼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공. 이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투수 쪽에는 구승민 선수가 90년생으로서 유일하죠. 그러니까 타자 쪽에도 90년생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에 그 90년대생 자체가 몇 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전 90년생은 구승민 선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원래 카운트다운까지 가려고 했는데 말할 거리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준비한 자료는 금방 얘기가 끝나기 때문에 막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71분 정도 계신데 다들 아마 새해를 기다리면서 그냥 라디오 같이 듣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박금희님, 예, 감사드립니다. 박금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71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막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한 11시쯤 킬 걸 그랬나? 자, 새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50분이 남았는데 50분씩이나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냥 미리 인사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다 드려야 되나? 그거 말고 지금 뭐 나와 있는 어떤 소식들은 다 뻔한 얘기라 가지고 불안정한 토종 선발진, 근데 토종 선발진은 늘 불안한 거라서 새삼스러운 얘기고, 폰세금 2명 왔다 이런 얘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거의 악담입니다 이런 거는. 왜 그 이런 제2의 어쩌고 이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다 이루어질지니 병원연, 뭐 이게 또 소위 말하는 야만업 얘기인데 생각대로 되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또 야구라는 스포츠고 그렇습니다. 토종 선발 5선발까지 있는 팀이 있나요? AG는 토종 선발로요? 토종 선발로 5명 있는 팀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 껴서 5명인 팀도 잘 없죠. 완벽하게 나오는 팀이 토종으로 5명 채울 수 있는 팀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외국인 투수가 3명이 되면서 사실 토종 선발이 2명만 있으면 일단 구색은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 투수 3명이 다 잘한다는 가능성이 낮죠. 네,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잘하면 뭐 나쁘지 않다 이때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적으로 아시아 쿼터를 시행을 하면서 선발 투수를 열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이 외국인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국내 선발의 어떤 중요성이 더 떨어져 버린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외국인 선발들이 만약에 잘 못해버리면 그 팀은 시즌이 아예 안 굴러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롯데도 사실 뭐 외국인들만 잘하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롯데는 장점이 5선발 대기자들, 5선발 경쟁자들이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그거대로면 뭐 로드리게스, 비슬리, 뭐 박세웅, 박윤환, 뭐 쿄야마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 저 쿄야마 선수의 자리에서 이민석 선수도 일단 있을 것이고, 이 정도는 일단 뭐 정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5선발이 경쟁할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있단 말이죠. 뭐 앞에 얘기했던 뭐 조구준 선수도 있을 것이고, 홍민기 선수가 선발로 저는 몸을 만들면 좋겠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안 쓰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기대를 못 하겠고요. 하여간 롯데도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준다면요. 근데 그 모든 팀이 다 똑같죠. 박준 선수도 있고 맞네.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가 가장 뭐 5선발에서 앞서 있다고 봤을 때, 큐아마 선수를 뭐 논외로 두고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뭐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근데 쿄야마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왠지
큐아마 선수가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물론 뭐 박수영 선수 선발들이 로테이션 돌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무조건 오기 때문에 그때 뭐 이민석 선수가 그런 자리를 메꿔주면서 로테이션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이민석 선수를 불펜으로 제발 쓰지 말고 2군에서 로테이션 돌다가 그 구멍 났을 때 채워주는 선발로 로테이션 맞춰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풀타임을 도는 체력을 좀 쌓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20만 불은 다 똑같은데 저는 뭐냐면 큐아마 선수는 그 성적이 일본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기대. 저렇게 안 좋은데 테스트까지 하고 영입?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거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창정만 보면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데려와야 되는 수준인데 분명히 뭔가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스트를 직접 불러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생각도 못한 로또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현진님 원태인은 안타 잘 맞는 수비도 보는 듯. 그것도 맞긴 하죠. 삼성 수비, 삼성 내야진 생각해보면 뭐 짱짱하잖아요. 1루 수비 잘하고 2루 류지혁 잘하고 유격 이재현 잘하고 3루 김영우 잘하고 내야수들이 전부 다 수비를 잘하네. 외야도 마찬가지죠. 외야도 김지찬 선수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원태인 선수가 땅볼 투수인데 내야수들이 수비가 다 좋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자, 로즈님 1군에서 통으로 던지는 거는 2군에서 선발 로테 도는 것보다는 별로인 거죠. 통으로 던진다. 롱맨으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임미석 선수는 무조건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봤을 때 롱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당새롤을 시키기에는 일단 수술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굴릴 자원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올 시즌도 그랬지만 불펜으로 나와서 도통 좋지가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올 시즌 후반기에도 롱맨 나왔는데 도통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루틴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유형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롱맨으로 쓸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롱맨으로 쓸 거면은 차라리 큐아마 선수를 굴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롱맨이라는 게 결국은 진짜 마당새고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역할이죠. 무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팀에서 계속 뛸 선수보다는 용병으로 온 선수가 물론 이제 좋지 못한 일이지만 용병으로 온 선수를 좀 더 고생을 시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투수 코디네이터는 투수 코치랑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투수 코치는 그 경기장에 나와 있죠. 큰 틀에서는. 근데 코디네이터는 그 경기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경기 외적으로 좀 그런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고, 투수 코치 특히 1구는 선수들의 실력 자체를 향상시킨다기보다 운영하는 거를 조언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것 같고, 이민석 선수는 선발하고 싶다. 뭐 당연히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큐아마 선수를 선발로 천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4명 로드리게스, 비슬리, 박세용, 나균환이 모내가지고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는 안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 팀 입장에서도. 근데 뭐 큐아마 선수는 사실 좀 물음표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민석 선수는 6선발 요원으로 시즌을 도는 게 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6선발, 그러니까 2군 로테이션 돌다가 이 선수들이 지친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선발로 한 15경기 정도? 그러니까 로테이션 들어가면 보통 30게임 정도 들어가는데 한 15경기 정도를 땜빵이라면 좀 그렇고 체력 안배용 선발로 6선발 요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시즌 전체로 치면은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게임 정도 선발로 나오면서 좀 시즌을 다 치르는 그런 체력도 좀 기르고 그런 좀 요령도 생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석 선수에 대한 굉장한 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민석 선수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상무에 가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돌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사실 근데 투수는 그 팀에서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도는 경험을 쌓을 수만 있으면
굳이 상무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수는 오히려 쉬는 게 나은 경우도 많아서 투수는 굳이 상무 안 가고 그냥 2년 반 동안 어깨 아끼는 게 낫다고도 봅니다. 네. 왜냐면 이민석 선수는 팀에서 등판 기회를 그래도 만들어 주려는 투수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2군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도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장기적으로 보고. 당장에 조금 잘한다고 해서 1군에서 마구잡이로 쓰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렇고 지금 84분이신데 자, 많이 계신데 말씀을 아무도 자, 이게 뭐 다 약간 라디오 같이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윤성민 선수 유튜브에 원태인 선수 나온 것 같은데 1군 로테 도는 게 최고로 도움이 되었다. 뭐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1군 로테를 도는 것도 실력이 돼야지 몰라지. 원태인 선수는 못한 적이 없지 않나요? 커리어 내내 계속 잘했지 않나? 원태인 선수는 못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2019년에 데뷔 시즌인데 이때도 112이닝 동안 4.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니까 당연히 로테이션 돌았죠. WAR이 2.41입니다. 데뷔 시즌에.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는 못한 적이 없어요. 데뷔할 때부터 잘했으니까 로테이션에 계속 돌 수가 있었고 그러면 실력이 늘었던 거고 애시당초 잘하는 선수였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못한 얘기네요. 약간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 공부는 계속 잘하면 잘한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인데 네, 그냥 계속 잘했네.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보이넷 억제율이 점점 좋아집니다. 원태인 선수는 3년차까지는 못했다고 했다? 본인 기준에서는 못했다라는 거겠죠. 네, 본인 기준에서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2019년 입단인데 근데 19년 20년에 이닝 많이 먹으면서 WAR이 2.41, 2.15인데 이 어떻게 못했어요. 엄청 잘하지. 그 얘기고 3년차 때 이미 3년차 때 그냥 단순 승수로만 봐도 14승을 했습니다. 3년차 때 이미 만개를 했어요. 14승 찍고 WAR이 4.5거든요. 그리고 사실 롯데 기준으로는 선발 투수가 112이닝 먹는데 4.82의 평균 자책을 찍으면서 WAR에 2.41을 쌓아준다? 뭐 완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약간 기만 당한 것 같은데 원태인 선수는 못한 적이 없습니다. 늘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좀 이제 성적이 딱 안정을 찾았네요. 꾸준하게 WAR이 3점에서 4 정도 이제 3, 4 왔다 갔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삼진 비율도 6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보이넷이 확실히 엄청 적네요. 특히 올 시즌은 9이닝당 보이넷이 1.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빠른 파이어볼러가 아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피네스 피처나 투심 계열 투수로 완전히 거듭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태인 선수 얘기까지 좀 하게 됐는데 11시 반인데요. 82분이시고 사실 할 얘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네, 원래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고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다들 뭐 카운트다운은 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족 및 친구분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억지로 시간이 채우진 않아도 되니까요. 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김지욱 선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녹화본으로 올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냥 뭐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채팅 주시면은 조금 소통 더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홍민기 선수요? 어떤 거 얘기해야 될까요? 홍민기 선수는 일단 뭐 스탯을 봐야 되는데 자 올해 32이닝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홍민기 선수는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그 어떤 상수값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표본이 작고 그 다음에 활약을 한 어떤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선수가 그 한 달 반 정도에 워낙 임팩트가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를 한 선수 워낙에 역사적으로 많거든요. 물론 그때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오히려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바람은 딱 한 게 그 한 달 반 동안 그 불꽃처럼 태워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내년에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유일한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떠나가지고 이제 김태현 감독님이 그 유혹을 제발 참으시고 했으면 좋겠고 김태현 선수는 일단 선발로 계속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군에서도 거의 뭐 못 던지긴 했는데 선발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도 군대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는 2군에서는 어디 보자 선발로 2경기 나왔다가
그 뒤에는 이제 불펜으로 나왔다가 뭐 3이닝 던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원 선수는 뭐 1군에서 나왔어야지 평가를 하는데 제가 뭐 퓨처스 경기가 잘 안 챙겨보다 보니까 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원중 선수 다음 마무리는 제가 참 많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김원중 선수가 이육 시즌 도중에 이탈을 하는 일이 생긴다. 라면 그러면 저는 정철원 선수를 당장 대체로는 쓰겠습니다. 저라면. 왜 그러냐면 일단 최준용 선수는 그 내구성 문제가 늘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윤성빈 선수는 아직 홀드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정철원 선수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론 뭐 아쉬운 점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연투 능력이 있고 마무리 경험도 있기는 하고 내구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저는 정철원 선수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를 마무리로 쓰면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최준용 선수마저 이탈을 한다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뭐 로즈 707님 말씀처럼 그렇죠. 야구는 비비거리다 갑자기 각성하는 선수들도 있고 갑자기 잘하다가 갑자기 또 못하게 되는 선수도 워낙에 많은 스포츠라서 그러니까 야구의 매력은 진짜 까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측이라는 게 정말 무의미한 스포츠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스포츠 본다는 게 그렇게 예상하는 재미가 크니까 예상을 하는 거지 어떤 예상을 하는 게 막 맞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죠. 사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스포츠 중에 그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고요. 예상이 안 되니까. 가을야구 가면은 김태형 감독 연임. 가을야구도 가을야구 나름인데 5위 이렇게 하면 5위? 아니 재계약 아니지 않을까? 적어도 4위는 해야지. 적어도 4위는 해야 언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이 진짜 플레이오프 이상 진출을 해내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팀 굴러가는 것 자체가 김태형 감독이 원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잖아요. 김태형 감독이 연임이 되려면 아무리 뭐래도 뭐 준플레이오프로 진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위나 3위로 시즌을 마치고 업셋해서 플레이오프 진출 이 정도는 해야지 재계약하고 FA 선물 이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팀의 방향성이 지금 육성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김태형 감독 육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감독과 프런트 간의 그 의견 차이, 마찰 같은 것도 사실 불거져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엎을 정도가 되려면 뭐래도 제가 봤을 땐 플레이오프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덮고 역시 김태형, 역시 명장 이게 되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저렇게 되는 게. 물론 뭐 로드리게스 비슬리 선수가 진짜 둘이서 15승씩 해주고 박세웅 선수가 각성해서 15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가을야구가 특정 재계약은 좀 근데 그 우리가 가을야구를 8년을 못 갔는데 특히 플레이오프 밟아본 것이 언제야 도대체 2012년이잖아요. 1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면 무조건 재계약이죠. 지윤님 거금 3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2년 동안 좋은 리뷰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거액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희망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티게님, 외국인 2명이 잘한 것 때문에 가면 재계약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플레이오프 이상 진출하면 뭐 외국인 덕이건 외계인 덕이건 그냥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현장 수장인 감독의 역량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선수들을 결국 케어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으면 당연히 감독도 공이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얘기했던 게 결과가 안 나왔으니 현장 수장인 감독도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잘하면 선수 덕이고 못하면 감독 탓이다가 아니고 모두의 책임입니다. 뭐 그 외국인이 누구건 잘한 건 우리 성적이니까 당연히 감독도 같이 칭찬을 받는 게 맞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외계인 덕이건 뭐 외국인 덕이건 뭐 고릴라 영입해갖고 빵빵 때리고 뭐 어찌됐건 잘하면 감독도 잘한 게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 나가면 김상민 코치도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는 거야 김태형 감독의 영향이
다르다고 해도 뭐 나가는 건 또 다를 수 있죠. 일단 취업 문제이기도 하고요. 구단에서 굉장히 조건을 좋게 해가지고 붙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저는 연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노프로 롯데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이님 가나 유니폼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그 샌디에이고 따라해서 별로. 그러니까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전 그건 조금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색깔 정도만 따오고 좀 다르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똑같잖아요. 무슨 사회인 야구팀 유니폼 할 때 프로팀 유니폼에서 글자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별로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계속 얘기를 주시면은 계속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얘기 계속 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렇게 좀 시간을 같이 보내겠습니다. 아, 유니폼 바꾼다는 말 이거는 근데 그냥 낭설 아닌가요? 바꾼다는 말 그냥 뭐 커뮤니티 임팍의 말이 돌던데 그냥 낭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바꿀 타이밍으로는 좀 너무 얼마 안 썼는데 지금 유니폼도 저는 바꿔도 뭐 다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원종 유니폼 바꿨으면 좋겠다 이 정도고 로고나 뭐 그 글씨체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좀 별로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뭐 명확해질 거는 그 1월 중순에 재고조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때 갑자기 기습적으로 2차 세일을 하면은 저도 리뉴얼 정도 할 것 같아요. 완전히 갈아엎기보다는 뭐 조금 그냥 다듬는 정도가 아닐까. 유니폼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정도 써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로고 정하면 로고나 뭐 글씨체 정하면 10년은 써야지. 근데 우리가 앞에 거를 너무 짧게 썼잖아요. 그 지금 디자인 전에 거를 4년 썼나? 89, 1819, 20, 21, 2 5년 썼나요? 앞에 거 5년 정도 쓴 것 같아가지고 저는 10년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야구 유니폼이 야구 잘하는 팀은 안 바꾸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근본이 있는 팀들은 뭐 100년 넘게 안 바꾸고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뭐 바꾸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바꾸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통백 유니폼도 잘 뽑았는데 싹 바꾸는 건 좀 아쉽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바다 유니폼을 원정으로 썼으면 좋겠다를 늘 얘기합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나 진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좀 색깔 팀 상징 같은 것도 사실 바다 유니폼이 더 근본이 있는 쪽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남색은 진짜 롯데든 자이언츠든 아무 상관이 없는 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정만 바다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백을 홈으로 쓰고 원정을 바다로 쓰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홈 유니폼은 흰색이 근본이니까 야구에서 지금 원정 유니폼 너무 뻔한 색이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개성이 없어서 물론 뭐 바다 유니폼 입고 오래 못 해가지고 뭐 기운이 안 좋았는데 그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저는 그냥 지역 특색이나 이런 거 다 생각한 바다 유니폼 원정으로 쓰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름철에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거 입고 야구 못 한다는 그냥 못 한 거지 유니폼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